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이 폭발적인 리그 15호 골로 토트넘을 4위의 자리에 우뚝 세웠습니다.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 하시오카 다이키를 제치고 쐐기를 박은 그의 결승골에 일본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토트넘은 31일 한밤중에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루턴 타운을 2대1로 꺾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승리의 히어로 손흥민은 그의 화려한 발놀림으로 팀을 4위로 끌어올렸고 5위 아스톤 빌라를 딱 한 골 차로 제치며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경기는 토트넘이 루턴의 철통 같은 수비를 뚫으려 안간 힘을 쓰는 가운데 전개되었습니다. 전반에만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토트넘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결국 후반 41분 손흥민이 역습에서 빛나는 슈팅으로 하시오카 다이키를 망신시키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극적인 골은 그에게 리그 15호 골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5위로 올라서게 만든 엄청난 기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귀중한 3점을 챙기며 상위권 도약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 역전극은 토트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후 역시나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로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빈 손흥민은 경기 후 17,785명이 참여한 리그 공식 홈페이지 이 맨 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 80.4%의 지지를 얻어 팀 동료 이 브레넌 존슨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풋볼 런던은 전반에 골키퍼를 제친 후 각이 없는 지역에서 시도한 슈팅이 양쪽 골대를 다 강타했을 때는 정말 운이 없었다면서 정말 많이 뛰었다. 돌파구를 차지려 했고 계속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마지막 10분 구간에서 강력한 슈팅이 굴절돼 결승골로 이어졌다. 주장다운 퍼포먼스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손흥민에게 풋볼 런던과 같은 8점을 부여했고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도 8.21점을 매겼는데요. 이날 후스코어닷컴이 8점대 평점을 준 선수는 양 팀을 통틀어 손흥민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영국의 한 축구 전문 주요 매체는 이번 경기는 너무나 특별하다. 이번 시즌 EPL 1위인 아스널과 2위 리버풀, 3위 맨시티의 스카우터들이 모두 경기장을 찾았다. 이런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물다 전했는데요.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의 스카우터들은 후반 손흥민의 대역전골이 터지자 입을 다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3명을 제치고 달려나가자 이 빅구단 스카우터들은 일제히 감탄사를 남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우, 저런 거 처음 본다. 홀란드의 스피드에 살라의 개인기가 합쳐진 것 같다 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루턴의 페널티 지역 안에서 공을 받았을 때는 수비수 4명과 골키퍼 1명이 철벽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슛을 날리자 수비수 2명과 골키퍼가 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 스카우터들은 입이 벌어졌고 관계자에 따르면 수분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후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리버풀이 손흥민과 개인적으로 접촉해 영입에 나섰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해리케인이 미넨으로 갔을 때 이적료는 1억 1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00억 원이었는데 리버풀이 손흥민의 이번 경기 직후 제시한 금액은 2800억 원, 해리케인 2명 값에 달합니다. 아스널과 맨시티가 손흥민의 제시한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버풀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연봉은 180억 원 수준인데 토트넘이 손흥민의 250억 원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은 무려 2배가 넘는 590억 원의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레비 토트넘 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레비 회장이 손흥민과 기존에 작성했던 재계약 서류를 찢어버리더니 엄청난 금액을 더한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리버풀과 맨시티, 아스널이 손흥민에 제시한 금액은 레비 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을 지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독일도 김민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미네는 김민재를 빼고 다이어를 대신 투입해 경기를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미넨의 수비가 초토화되면서 이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이에 독일 매체들은 미넨이 미쳤네요. 김민재 같은 세계 최고의 수비수를 빼고 문제 많은 다이어를 넣다니 이건 제정신인가요? 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결국 미넨은 1위인 레버쿠젠과 13점 차로 벌어지며 우승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독일의 대표 축구 전문 매체 빌트는 김민재를 빼고 다이어를 집어넣은 것은 투엘 미넨 감독의 최대 실수라며 곧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빌트는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너무나도 느리고 황당한 패스미스도 남발했다며 명문 구단이었던 미넨이 한순간에 동네 축구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넨이 김민재와 2028년까지 계약을 했지만 미넨은 막장 드라마를 본 영국 프리미어리그 빅구단들 리버풀과 맨시티가 특히나 김민재와의 계약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김민재를 벤치에만 앉히고 있는 미넨도 계약 조기 종료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흥민과 김민재가 리버풀에서 함께 뛰는 너무나도 기대되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영국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음바페의 영입을 확정한 데 이어서 손흥민과 김민재까지 함께 영입을 시도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에게 돈을 주기 아까워하는 레비 회장과 김민재를 빼버리고 사고뭉치 다이어를 대신 넣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투엘 감독 때문에 토트넘과 미넨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히딩크가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갑자기 한국에 입국해 폭탄 발표를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충남 천안에 건립 중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방문해 한국 축구가 피파 랭킹 20위 내로 진입하게 만들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천안시 입장면에 들어서는 축구 종합센터는 각급 국가대표팀의 선수 훈련을 위해 설립된 전용 기관으로 이 파주 NFC의 3배 규모에 달합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첫 방문했을 당시 파주 NFC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간 내 완공할 것이라고 믿지 못했지만 2년 내에 완공이 됐다라며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70위에서 출발한 한국 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현재 22위, 앞으로 20위 안으로 들어서게 만들 것이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박항서와 함께 공동 감독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표한 것이라 일부 매체들은 전했는데요. 이미 감독 생활 은퇴를 선언했던 히딩크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 언론들이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1998 피파 월드컵 프랑스에 진출한 차범근호는 거스 히딩크가 이끌던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에 0대5로 대패 탈락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축구 9위와 레바논 아시안컵 3위로 우승에 실패하여 허정무호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국가대표팀에 대한 우려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대로는 2002 피파 월드컵 한국, 일본에서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2라운드 진출 실패 개최국이 되겠다며 비난 여론이 벌떼처럼 들끓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32강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일본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이는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은 J리그 흥행에 이어 프랑스 출신 명장 필립 트루시에를 영입해 1999년 U20 월드컵 준우승, 2000 시드니 올림픽 8강 5위, 2000 AFC 아시안컵 레바논 우승, 2001 피파 컨페더레이션 컵 한국, 일본 준우승 등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세리에 A에서 활약을 펼치던 미드필더 나카타 히테도시와 당시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거 이나모토 주니치가 활약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당시 기술위원장으로 일한 이용수의 회상에 의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작한 하루 일과가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하고 다시 수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몽주는 이용수에게 대표팀이 16강에 못 든다면 우리 둘 중 하나는 한강에 뛰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주 섞인 농담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이 말한 사람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에 당시 현직 국회의원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거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일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들은 결국 월드컵 국대의 운명을 외국인 감독 영입이라는 승부수에 걸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누구를 감독으로 영입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했고 여지껏 주로 기용해온 값싼 동유럽 감독들은 제외하고 어차피 돈을 써서 지를 거면 화끈하게 지르자는 생각으로 세계 초일류급 감독을 영입할 계획을 세웠고 결국 네덜란드를 4위로 이끈 거스 히딩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를 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의 레벨로 이끌었는데요. 히딩크는 실력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뛰어나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이기적인 이 독불 장군형 선수를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그는 나는 얼마나 동료 선수들을 위해 희생하느냐, 얼마나 팀에 기여하느냐 오직 이 두 가지만 보고 엔트리 멤버를 차출했다 전했는데요. 일례로 홍명보의 경우는 팀의 맏형으로서 팀을 장악하려 들자 히딩크는 그런 홍명보를 과감하게 팀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에 홍명보는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경기에 임하겠다고 해서야 겨우 히딩크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딩크가 다시 한국 대표팀으로 박항서와 함께 복귀하면 탁구 3인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3인방 모두 퇴출이라는 것이죠. 히딩크의 야망 또한 남달랐습니다. 알려진 대로 당시 축구협회장 정몽준이 목표는 우승이라며 할 수 있냐고 말했을 때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 팀을 맡았다고 이야기했고 막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32개국 본선 조평성을 보고 16강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를 걱정했을 당시 히딩크는 최소 4강 이상의 성과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다음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는 붉은 악마의 4강전 카드 섹션 꿈은 이루어진다와 함께 오랫동안 기억될 2002년의 상징적인 문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히딩크는 손흥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손흥민이 함께했다면 2002년 결승에 나가서 한국이 우승했을 것이라며 이번에 다시 감독을 맡아 손흥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설레고 한국의 우승을 확신했습니다. 히딩크는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이 있다면 한국의 우승은 확신한다. 그것도 아주 쉽게 우승할 수 있다. 손흥민은 모든 팀이 탐낼 만한 선수고 뛰어난 인성까지 갖추고 있다. 팀의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심지어 네이마르와 손흥민 중 한 명을 고르라고 해도 나는 손흥민을 고를 것이다. 전했습니다. 히딩크와 함께 한국 대표팀 공동감독을 맡게 된 박항서도 최근 베트남을 향해 폭탄 발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베트남 축구가 1년 만에 레전드 사령탑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쿠오이투 오이트레는 29일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많은 팬들이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바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 가을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년간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었고 베트남 대표팀은 박 감독 밑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사령탑으로 부임했을 때 피파 랭킹 100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고 약속을 지키며 베트남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 감독 부임 전까지 랭킹 130위였던 베트남은 5년이 지난 지금 95위까지 올랐고 최고 순위는 92위였습니다. 또 박 감독 재임 기간 중 베트남은 아세안 축구연맹컵 우승과 준우승을 각각 한 번, 동남아시안게임 남자축구 2연패, 19세 이하 아시안컵 준우승,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 아시안컵 8강 등 화려한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 1월 박 감독 밑에서 치른 마지막 대회인 2022 AFF 미쓰비시 정기컵 결승전에서 베트남은 태국한테 패해 아쉬운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박항서와 계약을 끝내고 프랑스 출신 트루시에를 감독으로 선임했고 최근 10경기 연속 패하는 대참사를 당하자 베트남 현지 매체 쿠오이 트레도 베트남 대표팀엔 베트남 축구에 대해 진정으로 재능이 있고 지식이 풍부한 코치가 필요하다라며 박항서라는 이름은 베트남 팬들 마음속에서 잊혀진 적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박항서의 전략적 재능은 그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베트남 축구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통해 입증됐다라며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보석을 빛나게 연마한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항서는 베트남 대표팀의 많은 기둥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선수의 결혼식에도 참가했다라며 따라서 그와 함께 선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고 베트남은 현장에서 불타오를 것이라며 박 감독의 부임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항서가 베트남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 기자회견을 벌였는데 이 자리에서 베트남 대표팀 복귀 가능성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박항서는 허허허 복귀를 요청해 준 것은 고맙다 하며 너무나 명백하게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베트남은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베트남이 아닌 한국의 감독을 그것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히딩크와 함께 공동으로 맡아 2026 월드컵에서 한국을 우승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항서의 강한 거절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베트남은 그럼에도 박항서를 잊지 못하고 새로운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유럽을 뛰어넘었다며 오직 한국인만 베트남 축구를 바꿀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3월 26일 9시 30분에 태국 방콕 후이마크에 위치한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경기 때문에 태국에 갔었던 손흥민. 이 당시에도 손흥민을 보기 위해 몰려든 태국인 팬들 때문에 공항 주변 10km가 완전히 마비되며 현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난리가 났었는데요. 방콕에서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곧바로 공항으로 향해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영국 공항은 태국 공항보다 더 심각히 마비됐습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몰려든 영국인 팬들 때문에 공항 주변 도로 10km가 완전히 마비됐고 20km 반경도 출퇴근 시간보다 5배 이상 막혀서 거의 정차 상태라고 영국 주요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 루턴과의 경기도 바로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열렸는데 이곳도 주변 20km 이상 도로들이 완전히 마비되며 영국 매체들이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경기장 주변 시민들을 인터뷰했고 95% 이상이 모두 손흥민을 보기 위해 왔다며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은 창의적이고 성실하고 인성도 최고예요. 지금까지 영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완벽한 선수는 본 적이 없죠 라고 전했고 또 다른 한 팬은 토트넘 팬이 아닌 영국인들도 손흥민 선수는 사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최초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코치진은 루턴과의 경기 후 경기를 분석하던 중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창의적인 패스로 이름을 날렸던 메디슨이 이제는 손흥민의 패스를 하지 않고 백패스만 하고 있고 클루셉스키가 전반 45분에 문책성 교체 아웃을 당하고 브레넌 존슨이 투입되자 손흥민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한 메디슨을 대신해 중원의 벤탄쿠르와 로셀소가 합류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토트넘 공격수들이 날개를 피기 시작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손흥민은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86분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7만 관중을 열광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코치진과 오랜 상의 끝에 손흥민의 플레이를 오히려 방해하고 자신들이 실수했음에도 잘못을 손흥민으로 돌리며 짜증을 내 논란이 된 메디슨과 클루세스키를 선발 명단에서 모두 제외시켜버릴 수 있다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클루세스키 대신 브레넌 존슨을 선발 명단에 넣어 손흥민의 날개를 달아준다고 선언했는데요. 브레넌 존슨은 자신이 아는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당연히 손흥민이죠 라고 답할 만큼 손흥민을 가장 존경하고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나에게 손흥민은 정말 놀라운 선수다. 비슷한 포지션에서 뛰면서 자신을 향한 압박감을 받아들인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게 말을 걸고 감싸주며 계속 나아가게 만든다. 그는 세계적인 선수다.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다. 모두가 손흥민이 양발로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왼발로 패스를 내줄 선수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그 자체로 얼마나 뛰어난지 말해준다. 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들의 손흥민 관련 폭탄 발표도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은 루턴 타운전 맹활약과 함께 영국 BBC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BC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이 크룩스는 홀란드를 제외하고 손흥민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토트넘은 세계 최고의 모습도 보이지만 패배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토트넘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침몰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개인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시어러는 만약 그 위치에서 볼이 떨어졌을 때 한 명의 선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손흥민을 선택할 것이다. 약간 굴절된 손흥민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라며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직후 손흥민에 대한 놀라운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하는 건 중대한 결정은 아니었다 라며 분명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는 중대한 결정이지만 요리스가 최근 몇 년 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와 같은 선수들은 토트넘에 오래 있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분명 우리가 가고 싶었던 방향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느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니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난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적합하다고 느꼈다 라며 손흥민을 토트넘 주장으로 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분명히 국가대표팀 리더였다. 난 그를 주장 자리에 두는데 주저함이 없었지만 손흥민이 훌륭했다고 말하는 게 올바르다 라며 때로는 완장을 달게 되면 압박감과 부담감이 커지지만 올해 손흥민의 활약은 돋보였다. 오히려 주장 선임이 손흥민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라며 손흥민은 주장이 된 이후 오히려 더 완벽해지는 타고난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토트넘 스퍼는 3일 오전 4시 15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연승을 달리지 못한 토트넘은 17승 7무 7패, 승점 57점으로 5위에 머물렀습니다. 승리했다면 아스톤 빌라를 제치고 4위를 탈환할 수도 있었지만 이젠 2점 차로 뒤처지게 됐습니다. 토트넘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전반 5분 베르너가 박스 왼쪽을 돌파한 뒤에 골문 앞으로 땅볼 크로스를 보냈는데 이를 존슨이 가볍게 밀어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전반 19분 보웬이 올려진 크로스를 주마가 등에 맞히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다소 운이 따른 득점이기도 했지만 토트넘 수비의 견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허무하게 1대1로 경기가 끝났고 손흥민은 6.8이라는 팀 내 최저점을 받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통계 매체 풋몹 기준 평점 6.8을 받았고 이는 팀 내 최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슈팅은 2회를 시도했고 기회 창출 3회, 패스 성공률 89%, 볼 경합 성공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풋몹은 체력적인 저하가 눈에 띄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이 끝난 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토트넘 선수단에 복귀했다. 이후 계속 경기를 뛰었고 지난 3월 A매치에서도 2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했다. 직전 루턴타운전에서도 90분을 뛴 손흥민은 3일 남짓의 짧은 휴식만을 가진 채 이 경기에 나섰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움직임 자체가 둔해진 모습이 보였고 날카로운 결정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BBC가 미공개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요. 메디슨이 손흥민 공을 뺏는 것은 물론 손흥민의 패스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날려먹은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잡혔지만 메디슨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슈팅을 날리다가 득점 기회를 전부 말아먹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BBC가 공개한 웨스트햄전 패스 지도인데요. 손흥민의 패스만 됐다면 손흥민이 알아서 골을 넣어주었을 텐데 손흥민의 패스를 못했다며 특히 메디슨이 이상할 정도로 손흥민의 패스를 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다. 손흥민의 패스만 하면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했습니다. BBC의 미공개 장면 공개 이후 메디슨이 손흥민에 한 충격적인 반응들이 드러나자 메디슨을 맹비난하는 여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기 후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 메디슨을 빼버렸는데요. BBC 등 영국 주요 매체들은 메디슨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연속으로 교체되고 있다. 교체되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기까지만 해도 메디슨을 빨라야 후반 30분 이후에야 교체했다. 메디슨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3경기에서 메디슨의 교체 시간은 후반 25분 이전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의 경기력이 최악이라고 느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주장이자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기 질투에 팀킬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이 메디슨의 만행에 계속해서 항의한 모습이 포착되자 토트넘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메디슨을 중앙 핵심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던 토트넘은 메디슨을 과감히 퇴출시켜버리고 손흥민과 함께 환상의 콤비를 이룰 1,700억 원짜리 이 질라탄 스타일의 뉴캐슬 초대형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을 영입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알렉산더 이삭의 몸값이 1,700억 원에 달하지만 지갑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TBR 풋볼은 이에 토트넘은 엘링 홀란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삭을 영입하려고 한다라며 이삭은 현재 EPL 내에서 가장 뜨거운 평가를 받고 있는 젊은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에리 앙리 또는 제2의 질라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최전방 공격수로서 큰 장점이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현재 EPL 득점 1위인 홀란보다 더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영입이 성사된다면 손흥민은 강력한 파트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원래 해리케인과 영혼의 듀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좋은 호흡을 자랑하던 손흥민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케인이 떠난 이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토트넘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급한 대로 손톱 전략을 가동했다. 하지만 메디슨이 손흥민을 돕지는 못할 망정 팀킬을 하고 있다. 이삭이 토트넘에 와서 손흥민과 환상의 듀오를 만든다면 메디슨이 필요 없어졌다. 뉴캐슬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삭을 꼭 팔아야 하는 처지라는 점이다. 뉴캐슬은 이삭을 팔아야 FFP, 즉 재정적 페어플레이의 징계 압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는 토트넘이 적당한 금액만 제시한다면 영입이 그 즉시 성사될 것이라며 이삭의 토트넘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BBC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팀킬을 하지 않는 제대로 된 팀 동료들과 경기를 했다면 EPL 득점 1위는 손흥민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EPL 골 득점 1위는 홀란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골 결정력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이 EPL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전했습니다. 홀란의 골 결정력은 마이너스다. 즉 그만큼 홀란드에는 무수히 많은 패스가 갔고 골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손흥민은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기회를 만들어 넣었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이미 30골 이상으로 EPL 압도적인 득점 1위를 기록하며 영국 레전드로 불렸을 것이다. 홀란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최고의 선수가 토트넘의 손흥민 자리에서 뛰었다면 손흥민보다 한참 못 미치는 골을 기록했을 것이다. 손흥민이 사실상 EPL에서 압도적인 1위이다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뮌헨에서 방출시킨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뮌헨 소식을 전하는 바이에른 스트라이커는 1일 뮌헨은 올 여름 3가지 영역을 모두 강화할 것이다. 뮌헨은 처참한 분데스리가 시즌을 보낸 이후 선수단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수비 라인에는 몇 명의 선수를 대체할 새로운 얼굴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내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받겠다는 발표를 한 데 따른 보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민재는 훈련용 선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민재를 내리 연속 벤치에만 앉혀두고 선발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더니 미넨 선수들이 훈련할 때 도움이 되는 훈련용 선수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영국 언론들은 독일이 김민재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매체 빌트는 새로운 투엘의 바이에른에서 패배자들 5천만 유로의 선수도 역할을 못한다. 김민재는 투엘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지만 지난 4경기 중 3경기를 벤치에 있었다. 김민재는 다이어에 밀려 패한 패배자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낸 데 이어서 다이어를 향해서는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BBC 등 영국 주요 매체들은 팀을 살린 김민재를 쫓아내고 팀키를 하고 있는 다이어를 대신 쓰다니 미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라며 투엘 감독의 이상한 판단을 맹비난했습니다. 투엘은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도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잘해내고 있다. 건강한 경쟁이다 라며 두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에 선발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김민재를 미넨에서 방출한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는 미넨. 독일 매체 빌트는 이날 가장 문제로 지적받은 것은 투엘 감독의 전술 문제. 그는 다이어와 더 리우트의 수비진 고정뿐만 아니라 중앙과 공격 자원에서도 쓸 놈만 쓴다는 이 이상한 전략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의 체력이나 폼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민재 역시 그 피해자인 것이라며 미넨 홈팬들은 더 이상 경기를 지켜보길 원치 않았다. 리에르손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가고 관중석은 눈에 띄게 비워졌다. 중계 카메라는 알리안츠 아레나를 떠나는 수천 명의 팬들을 포착했다. 관중들은 투엘의 분노를 느꼈다. 일부 팬들은 왜 김민재를 안 쓰고 다이어를 써서 골을 먹히고 있냐며 화를 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넨 관중들을 분노하게 만든 투엘이 경기가 끝난 직후 충격적인 인터뷰를 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승 경쟁은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라면서 이번 경기 후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13점 차이? 레버쿠젠의 축하 인사를 보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넨의 우승은 물 건너갔다며 완전히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인데요. 독일 매체 90미닛은 김민재 대신 다이어 편애와 우승 포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투엘 감독은 시즌이 끝나고 막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투엘은 보너스를 포함해 약 1,000만 유로, 한화로 약 145억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라며 투엘이 퇴직을 앞두고 미친 선택을 남발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미넨 팬들조차 다이어를 퇴출하고 김민재를 쓰라고 소리치고 있고 경기 도중 대놓고 다이어 아웃, 김민재 인을 외치고 있는데도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벤치에 앉히고 다이어를 선발로 쓴 것이 자포자기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한 전문 매체는 미넨은 어차피 우승은 물 건너갔고 이 미넨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자는 것이라며 투엘이 퇴직금을 받기 직전 막무가내식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미넨에서 방출시킨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토트넘과 맨유가 김민재를 영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김민재 영입을 위해 맨유와 경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토트넘 관계자는 김민재는 미넨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최고의 수비수라며 김민재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기 위해 지갑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을 하던 중 김민재를 언급하며 토트넘이 김민재를 이번 기회에 영입한다면 자신은 토트넘이 다른 빅구단이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제시해도 토트넘에서 뛰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상 재계약 조건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손흥민의 의견에 대환영했고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화끈한 이적 금액을 미넨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90미닛은 17일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훌륭하게 출발하자 토트넘 내부적으로 과거 손흥민의 추천에도 김민재와 계약하지 않은 게 오판이라고 인정했다라며 이번에 투엘이 김민재를 방출하는 최악의 실수를 하자
토트넘이 지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투엘이 은퇴를 2달 앞으로 남겨두고 김민재를 방출하는 충격적인 발표로 미넨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동시에 김민재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채비니는 포브스를 통해 김민재는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인 파비오 칸나바로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수비 라인을 정리했다. 나폴리는 김민재가 떠난 지 한참이 됐는데도 아직도 경기마다 김민재를 다시 데려오라고 수만 명의 관중이 외치고 있다. 김민재는 내가 본 최고의 수비수다. 그는 벽이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벽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트넘 영국 현지 팬들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소니와 킴이 토트넘에서 함께 뛰다니 믿기지 않는다. 정말이지 한국인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다. 송과 민재, 킴이 토트넘에서 뛰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유럽 최고의 창과 방패가 우리 토트넘에 있다니 EPL 우승도 가능할 것 같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